자, 2페이지 보시면은요. 2페이지에서 4가로 저산세 세부담 상한. 저 먼저 세부담 상한의 뜻부터 봅시다. 여기서 세부담의 상한. 이 뜻에 대한 이유로 볼 때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상자가 윗상자, 한자가 한계한, 위에까지 한계를 두고 그 한계를 초과된 부분은 없겠다. 라는 것이 상한선의 뜻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상한선을 주는데 그 상한선에 대한 내용은 직전연도. 직전연도의 100분의 150까지입니다. 여기서 직전연도는 말은 전연도예요. 전연도의 100분의 150까지. 까지니까 여기를 초과된 부분은요. 없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볼 때 전년도의 세액 금액이 100만 원이었어요. 100만 원이었고 그리고 당해 연도에서 지자체가 세액 금액을 산정해 보니까 180만 원이에요. 아직 거기서는 안 나가요. 안 나가면서 여기 전년도 세액 금액에다가 곱하죠. 100분의 150을 곱하죠. 곱하니까 나온 금액은요. 150만 원. 그럼 초과된 30만 원은 어때요? 없는 거다. 얼마로 징수하겠다? 150만 원까지. 이런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세부담 상한이에요. 그럼 세부담 상한에 대한 내용으로서 거기서 문장 보세요. 문장 보니까 한 문장으로서 속줄이죠. 속줄이니까 그 속줄 내용은 전부 다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거기 문장에서 키를 빼야 돼요. 키에 대한 내용은 직전 연도예요. 자, 문장을 쭉 가볼 때 직전 연도란 이 말이 있으면요. 이 단어 보자마자 세부담 상한 물어보거나 하고 하면서 일반적 경우는 전년도 세액의 100분의 150까지입니다. 그리고 또 주택이죠. 주택에 대한 내용은 주거 안정기 위해서요. 이 일반적 세부담 상한선보다도 낮추어져요. 전년도 세액의 100분의 150까지 숫자보다도 낮추어진 숫자로 합니다. 왜? 주거 안정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혜택을 주면서 낮춰줍니다. 그 낮춰진 숫자로서 본다면 주택 공시가액이 3억 이하였다면 전년도 세액의 100분의 105까지, 주택 공시가액이 3억 초과해서 6억 이하였다면 전년도 세액의 100분의 110까지, 전년도에 주택 공시가액이 6억 초과했으면 전년도 세액의 100분의 130까지 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 숫자에 대한 전부 다 외우려면 이거 힘들어요. 힘드니까 버리세요. 버리고 이것만 하세요. 이제 문장에서 직전연도 이 말이 있다면 이 단어 보면서 이건 세부담 상한이다 하고 그 문장에가 주택 단어가 있냐 없냐를 보세요. 주택 단어가 있냐를 봐서 주택 단어가 있으면 일반적인 내용인 100분의 150까지보다 낮추어진 숫자다. 주택 단어가 없으면 그때는 일반적 경우로서 전년도 세액의 100분의 150까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은 거기에 대한 이유로서 한 문장에 대한 내용으로서 6줄은 다 암기가 된 겁니다. 거기다가 적으세요. 밑에 공간이 있죠. 공간에다가 주택은 혜택으로 전년도 세액의 100분의 150보다 낮추어진 숫자다. 100분의 150보다 낮추어진 숫자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가로 소액 징수 면제. 요 소자가 적을 소자, 액자가 세액 액자. 세액 금액이 적으면 징수하지 않겠다. 라는 내용이 소액 징수 면제예요. 여기서는 세액이 2,000원 미만입니다. 2,000원 미만일 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미만 그러면 앞에 숫자는 포함되지 않아요. 앞에 숫자가 포함되지 않으니까 이 내용은 1999원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죠.
1999원이었으면요. 징수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2000원이었으면요. 징수합니다. 거기다가 적으세요. 2000원인 경우는 징수한다. 2000원인 경우는 징수한다라고 적고요. 6가로 재산세에서 부가세. 부가란 말은 붙인다. 재산세에 붙여서 징수하는 세금으로서는 지방교육세. 숫자는 맞게 줄 거니까 외우지 마시고요. 그리고 7가로 납부기간. 이 납부기간에 대한 내용은 문제 아주 잘 나온 쪽입니다. 문제 아주 잘 나온 쪽이니까 이 내용은 기억하셔야 돼요. 왜 문제가 잘 나오냐면 여태껏 배웠던 내용의 총괄적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잘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려면요, 어떤 내용을 머리에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냐면 재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구분된 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부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이 내용이 있어야 이게 이해가 돼요. 거기다 누르서 이렇게 봅시다. 자,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여가 상가 건물이었다 합시다. 상가 건물이다. 이랬을 때 토지 없는 건물 없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 따라서 토지 있어요. 이랬을 때 이 상가 건물과 토지를 합하여 한 장의 고지서로 발급한다? 아니면 따로따로 구분 고지한다? 합하여는 아니죠. 합하여 아니죠. 구분 고지한다. 구분 고지한다는 이유로서 이 상가 건물은 건축물로서 고지서 한 장, 이 토지는 따로 해가지고 한 장, 토지 재산세로서 한 장 이렇게 고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유로서 고지하고 그리고 그 고지서에는 과세 표준과 세액을 적어 이렇게 나왔어요. 적어줘야죠. 자, 건축물 고지서에다가 과세 표준 적습니다.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은 방금 배웠던 내용대로 시가 표준액에다가 뭘 곱한다? 공정을 곱한다. 공정 단어가 없다 하더라도 70%라는 숫자가 있으면 이게 공정이다 라는 의미로서 되고요. 그리고 세율을 곱해줘야 세액이 나오겠죠. 세율을 곱합니다. 그래서 문장 쭉 가볼 때 건축물로 끝났어요. 끝났다면 그때 세율은요, 비례세율. 비례세율로서 원칙 세율은 0.25% 이렇게 해서 세액을 산정해 가지고 적고요. 그리고 언제까지 납부하라고 납부기간 적습니다. 납부기간에 대한 내용은 7월 달이에요. 7월 16일부터 7월 31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토지에 대한 또 따로 한 장 나가는데 또 한 장 나갔을 때 여기도 과세 표준과 세액을 적는다고 했으니까 적어줘야죠.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시가 표준액에다가 뭘 곱한다? 공정을 곱한다. 공정 단어가 없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70%라는 숫자가 있으면 이게 공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서 곧 배울 건데 영업토지, 영업에 관련된 토지에 대한 내용은 별도 합산이에요. 별도 합산이니까 합쳤음으로써 세율 구조는 뭘로? 누진세율. 누진세율을 곱해가지고 세금액이 나왔으면 이제 세금액을 적고요. 그리고 언제까지 납부하라고 납부기간 적습니다. 이 납부기간에 대한 내용을 7월 달로 만약에 정했다 합시다. 그랬으면 우리 입에서는 욕 나옵니다. 왜 우리 입에서 욕 나오냐면요. 6월 말일 날 자동차세 납부합니다. 그리고 상가 건물 보유했을 때 7월 말일 날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부하고 또 다시 7월 말일 날 토지 재산세 납부하면요. 맨 세금이네 하면서 욕 나옵니다. 그 욕 나온 걸 막기 위해서요. 여기 토지에 대한 내용은 2개월 뒤로 밀쳐요. 2개월 뒤로 밀쳐야 머리에서 잊어져. 한 달만 밀쳐도 머리에 남아있어.
그러니까 2개월 뒤로 밀쳐요. 2개월 뒤로 밀치니까 어떨까요? 9월.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한 내용은요. 주택에 대한 내용은 아까 이 단어 안에가 뭐가 들어있냐면 부수 토지를 합했다. 이 말이 들어있어요. 그 내용을 떼어내죠. 떼어낸다면 주택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합한 게 한 물건인 주택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볼 때 주택 건물과 토지를 구분한다, 합한다. 합한다. 만약에 문장에서 구분한다면 어떨까요? 그건 틀린 거예요. 뭐라고 해야 돼요? 합한다. 이래 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여기에서 주택 건물에 대한 내용과 여기에 딸린 토지에 대한 내용을 합해서 주택 공시가액을 산정하죠. 이 주택 공시가액이 곧 시가 표준액. 여기다 뭘 곱한다? 공정. 공정을 곱해야 과세 표준되거든요. 그리고 공정 단위가 없다 하더라도 60%라는 숫자가 있으면 이게 공정이다. 자, 이 내용이 바로 과세 표준이에요. 과세 표준. 그럼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은 주택과 토지를 합해서 나오죠. 합해서 나오니까 세율 구조는 비례세율이다, 누진세율이다. 누진세율. 0.1%부터 0.4%까지 누진세율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숫자는 맞게 줄 거니까 우리가 알 것은 누진세율만 아시면 돼요. 누진세율 되고요. 그리고 별장. 별장에 대한 내용은 주택으로 과세하는데 세율만 주택에 따라가지 않는다. 나머지는 다 여기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지고 세율만 몇 프로? 4%. 4% 비례세율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액 산정했어요. 산정해가지고 언제까지 납부하라고 납부기간 적었을 때 여기에 한 장으로 나간다. 이렇게 한다면 여기서 입에서 욕 나옵니다. 왜 욕 나오냐면 상가 건물을 보유했을 때는 건축물, 토지 따로 해서 2장 나가요. 2장 나가니까 또 납부기간도 다르니까 분납하는 형식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한 장으로 나간다. 그러면 왜 상가 건물 보유했을 때는 2장, 나는 왜 한 장이야 하면서 입에서 욕 나옵니다.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형평성을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도 2장 나가요. 2장으로서 2분지 1. 2분지 1은 7월달. 7월 16일,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지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택의 세액 금액이 적었다. 적었으면 그때는 한꺼번에 징수해요. 적었다는 걸 보고 저는 껌 그래요. 주택에 대한 내용의 세액 금액이 20만 원이었다. 20만 원이니까 이건 껌이잖아요. 이 정도 금액은 안 쏩니까? 친구하고 술 마실 때 이 정도 안 쏩니까? 저는 쏩니다. 그래서 이건 껌이라 그래요. 20만 원이었다. 이렇게 껌이었다면 그때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징수한다. 한꺼번에 징수. 한꺼번에 징수하는데 그때 한꺼번에 징수하는 기간에 대한 내용은 7월 달입니다.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렇게 나와져요. 그럼 이제 볼 때 한꺼번에 징수한다. 이 내용이 있으려면요. 어떤 단어가 있어야면 주택이라는 단어 있어야 되고 20만 원이라는 단어가 있어야 2개 다 있어야 한꺼번에 징수로서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예요.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여기 해당되지 않아요. 한번 해볼까요? 토지 15만 원 이랬으면요. 20만 원 이하는 됐죠. 하나 토지니까 주택 빠졌어요. 그때는 토지로 갑니다. 토지로서 9월 16일부터 9월 30일 가는 거예요. 또다시 주택 70만 원 이러면 어때요? 20만 원 이하 빠졌죠. 그때는 주택의 원칙이에요. 원칙으로서 2분지 1 금액은 7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지 1 금액은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요 주택 단어와 20만 원 요 껌 단어가 둘 다 있어야 한꺼번에 징수다. 한꺼번에 징수하는 금액은 징수하는 기간은 7월 달이다. 이런 예로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서 8가로 선박은 7월 달이고요. 7월 16절, 7월 31일까지 8가로 납세지. 납세지라는 것도 이미 앞에서 배웠어요. 는자랄지 은자 앞에가 납세지라는 단어가 있으면 그 납세지 단어를 문제 키로 잡고 해당된 세금이 적어질 건데 그 세금에 대한 내용이 국세였다면 사람이 주어집니다. 사람이 거주자로서 주어지게 되면 그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것으로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 사람이 비거주자로 주어지면 그때 우리가 알 것은 국내 사업장 소재지. 그리고 세금이 지방세였다면 우리가 알 것은 소재지. 이제 볼 때 이 재산세에 대한 내용이 국세입니까? 지방세입니까? 지방세. 지방세니까 소재지. 시군구세니까 소재지, 시군구. 토지였으면 토지, 소재지, 시군구. 건축물이었으면 건축물, 소재지, 시군구. 주택이었으면 주택, 소재지, 시군구. 선박이었으면 선적항, 소재지, 시군구.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구가로 물납과 분납.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이미 앞에서 배웠죠. 물납도 배웠고 분납도 배웠어요. 이에 대한 내용으로서 여러분 시험에서는 물납과 분납에 대한 내용이 총괄적 내용으로 나와져요. 그래서 총괄적 내용으로서 복습해 드릴게요. 물납. 여러분 시험 범위 내에서 물납이 인정되는 세금은 재산세만 인정. 재산세가 지방세니까 국세는 물납이 없다를 할 수 있겠죠. 물론 상속세에서 물납이 있으나 상속세는 여러분 시험 범위에서 빠졌으니까 알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시험 범위 내에 물납은 재산세만 있다. 이렇게 아시고요. 그리고 또 다시 공부하다 보면은 물납에 대한 숫자와 분납에 대한 숫자가 혼동돼요. 이게 합쳐져 가지고 혼동되니까 혼동된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라도 외워뒀어요. 어떻게 외워뒀냐면 물천, 분이오, 양천 이렇게라도 외워뒀어요. 물납은 1,000만 원 초과, 분납은 250만 원 초과, 양도소득세, 소득세가 국세니까 물납은 없고 분납입니다. 양천, 양소세 분납은 1,000만 원 초과. 이렇게라도 이제 구별 지으면 될 것이고요. 물납에 대한으로서 재산세로 해보죠. 재산세 물천, 납부세 1,000만 원 초과이었을 때에 납세음자 신청에 의해서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서 물납된다. 여기서 조심하실 점, 관할구역 내 부동산입니다. 왜 여기에서 관할구역 내 부동산 이 말이 나오게 되냐면요. 재산세는 시의 경비 사용, 군의 경비 사용, 구의 경비로 사용되니까 관할구역 내 부동산 이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의 관리 적당 의무를 지자체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납세음자 신청은 납부 기한보다 앞으로 당겨서 신청받습니다.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 여기에서 10일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시험에서 맞게 줄 거니까 물납 신청은 납부기한보다 앞으로 당긴다. 10일 전까지 신청으로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부동산 가액의 산정. 부동산 가액의 산정은 기준일 시점에 시가로 갑니다. 그리고 이 시가는 시가 표준액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조심하실 점, 기준일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산세에서 날짜에 관련된 단어가 나온다면 기준일 이 단어만 나온다는 거. 그 내용으로서 명심하시면 돼요. 연말, 연초, 물납, 개시일 다 틀려요. 기준일, 6월 1일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물납 허가받은 부동산을 납부했을 때는 납부기한 내 납방수로 본다.
부동산 관리 처분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였을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건 충분히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납세 의무자가 관리 처분 가능한 다른 부동산으로서 물납 변경 신청하였으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변경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조심하실 점은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서 변경 신청입니다. 만약에 관할구역 밖 부동산으로서 변경 신청하였다면 허가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분납. 여러분 시험 범위 내에 지방세에서는 재산세만 분납이 있습니다. 물론 지방세 기본법 통칙에서 지방교육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시험 범위 내에서 통칙은 빠졌어요. 시행령까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 지방세에서 분납 있는 것은 재산세만 있다. 이제 결과적으로서 취득세, 등록 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는 물납도 없고 분납도 없다.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분납에 대한 내용은 분이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 초과했다면 일부분에 대해서 2개월 내 분납됩니다. 그래서 전부가 아니라 일부죠. 일부분에 대해서 2개월 내 분납이다. 그러면서 이제 2개월 내 분납한다 했으니까 일부분에 대한 내용을 시행령에서 적어져요. 시행령에서 분납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거기다가 적으면 되겠네요. 밑에에다가 적으시면 되겠네요. 안 적어져 있으니까요. 납부세액이 250만 원 초과해서 500만 원 이하였다면 이때는 최대 250만 원 초과된 금액으로서 2개월 내 분납이다. 예를 들어서요. 재산세 납부세액이 400만 원이었다. 그러면 250만 원 초과됐으니까 분납되겠죠. 그때 일부적 금액의 산정이에요. 여기에서 250만 원 초과해서 500만 원 이하로 돼 있으니까 그때 재산세 납부기한 내에서 250만 원 납부케 하고 초과된 150만 원에 대해서는 2개월 내 분납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납부세액에 대한 내용이 500만 원 초과되어 있다. 그럼 초과되어 있다면 그때에 대해서는 최대 2분의 1 금액으로서 2개월 내 분납입니다. 이 내용으로 나와져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재산세 납부세액이 700만 원이었다. 과했으면 250만 원 초과됐으니까 분납됩니다. 그때 일부적 금액의 산정이에요. 일부 금액 산정에 대한 이유로서 여기에서 500만 원 초과됐으니까 최대 2분의 1 재산세 납부기간 내에서 350만 원 납부하고 350만 원에 대해서는 2개월 내 분납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대한 내용에 대한 뜻이었어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도 분납 있는데 재산세와 같아요. 같은데 뭐만 다르냐면 납부기간만 달라요.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6개월입니다. 6개월. 그리고 재산세에서 분납기간은요 2개월. 자, 분납기간만 다르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양도소득세 분납은 1,000만 원 초과였을 때 일부분에 대해서 2개월 내 분납. 일부분에 대한 내용으로서 1,000만 원 초과해서 2천만 원 이하였다면 그때는 1천만 원 초과된 금액으로서 2개월 내 분납입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서
설명드렸으니까 거기에 다니로서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문제로서 3페이지에서 1번 문제. 1번 문제에서 재산세, 부가 징수, 틀린 것. 틀린 거죠. 그리고 1번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는자표 뭐 있어요? 납기. 그리고 토지죠. 그러면요 9월 16부터 9월 30일까지 맞죠? 선박 재산세 납기는 는자표 납기. 납부기간 물어봤고 선박이니까 7월 16부터 7월 30일까지 맞죠? 3번 고지서를 납부 개시 5일 전까지 발급 맞죠? 4번 주택 쭉 가서 20만 원 주택 단어와 20만 원 둘 다 있죠. 둘 다 있으면 한꺼번에 징수. 한꺼번에 징수는 기간은요 7월 30일까지. 그런데 9월 30일까지 틀렸죠. 답은 거기에서 4번. 그 다음에 5번. 5번에서 맞춤표 앞 보세요. 앞 나온 것이 물납 신청. 이제 문제 키 빼냈죠. 언제까지? 납부기간 10일 전까지. 있죠. 맞는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2번 갑시다. 2번에서 주택을 보유한 경우 재산세 산출세액은 지방세법 법령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 어떤 말로 나왔어요? 직전연도. 이 단어 보자마자 세부담 상한이다 라고 생각하고 일반적 경우가 주택 경우가를 알기 위해서 주택 단어가 있는가 없는가 문장 다시 봅니다. 주택 단어 있어 없어요? 있죠. 있으면 일반적 경우 숫자보다도 낮추어진 숫자다. 그런데 여기의 숫자는 일반적 경우 숫자로서 전년도 세액의 100분의 150까지다. 틀렸죠? 낮추어진 숫자입니다. 왜? 주택 단어 있잖아요. 맨 앞에 있잖아요. 숫자로 말씀드리면은요. 주택 공시가액이 3억 이하일 때는 100분의 105까지. 주택 공시가액이 3억 초과해서 6억 이하였다면 100분의 110까지. 주택 공시가액이 6억 초과했으면 100분의 130까지. 이런 숫자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숫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안 외우셔도 됩니다. 다시 3번 재산세 기준일은 7월 1일이다. 틀렸죠? 6월 1일. 4번 토지 세액이 9만 원. 그럼 토지 9만 원이니까 토지 20만 원 이하죠. 주택 단어 빠졌죠. 그러면 토지로 가면 되는 거예요. 토지로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가야 되는데 7월 달 나왔죠. 틀렸죠. 4번 틀렸고요. 5번에 대한 눌러서 보니까 맞춤표 앞 보니까 있는 단어가요. 분납. 분납이니까 분이오 재산세 250만 원 초과. 틀렸죠. 또다시 뒤에서 일부를 6개월 내에 분납. 틀렸죠. 6개월이 아니라 2개월. 그 다음에 7번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 가산세 있다. 가산세 없어요. 왜? 신고에 의존하지 않으니까요. 신고 납부되는 세금에서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았다면免매합니다. 여기는 가산세 없다 해야죠. 왜? 고지서로서 징수하니까. 그 다음에 8번 거기에 약간 한 동 나왔죠. 동 나왔으니까 빨리 생각하는 건 아파트 단지. 아파트니까 여기에 대해서 끝말 가셔야죠. 주거 부만 주택. 그런데 한쪽에 몰았죠. 틀렸죠. 이렇게 한쪽으로 모으려면 어떤 말을 써야 될까요? 한구. 8번 틀렸고요. 9번 갑시다. 시군 구 내에 수개의 주택을 보유해도 매 한 구의 주택을 기준으로서
각각 세액 산정.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왜? 물건별 과세, 주택마다 세액 산정. 그 다음에 10번 갑시다. 재산세 오른 거 1번 기준일은 6월 1일이고 납기는 7월 16부터 7월 31일까지 모든 재산이 동일하다. 틀렸죠? 재산마다 다르다. 건축물은 7월 16부터 7월 31일까지, 주택은 2분지 1에 대해서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지 1은 9월 16부터 9월 30일까지, 토지로 나왔으면 9월 16부터 9월 30일까지. 1번 틀렸죠. 2번 보통 징수 방법. 500만 원 초과 경우 물납과 분납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물납은요 1000만 원 초과, 분납은요 250만 원 초과. 3번 재산세 세액이 2,000원 미만일 때는 징수하지 않는다. 맞아 틀려요? 맞아요. 2,000원 미만이잖아요. 미만이니까 징수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답은 3번. 재산세는 신고에 의한 방법으로 자진 납세한다. 틀렸죠? 신고에 의존하지 않는다. 5번 법인 장부에 의해서 입증된 경우에 재산세 과세 표준은 은자 앞에 뭐 있어요? 과세 표준. 재산세 과세 표준 물어봤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부동산이 있으면 그때는 공정 단어가 있어야 되고, 선박 항공기는 그대로 시가 표준이네. 구별하지 않았죠? 또다시 보세요. 법인 장부가액이 다 틀렸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서 재산세 납세의무자, 이 재산세 납세 의무자의 중요도를 알아보기 위해서요. 뒷페이지 보세요. 4페이지 왼쪽에서 기출문제에 대한 내용으로서 기출횟수 보세요. 여기도 장난이 아니에요. 여기도 한 문제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돼요. 자, 이제 재산세 납세 문자로 갑니다. 3페이지로 와보죠. 3페이지 와볼 때 납세 문자 뜻만 알았으면 각기 세금마다의 납세 문자의 원칙은 구별이 가능합니다. 납세 문자 뜻에 대한 내용은 세원을 갖춘 자가 바로 납세 문자 뜻이에요. 그러면 취득세부터 해보죠. 취득세 세원은요, 취득. 그러면 납세 문자는요, 취득한 자. 사실과세니까 앞에다 붙여요. 사실상 취득자. 등록면허세에서 납세 의무자 그러면요, 세자 앞에가 등록이니까 등록한 자.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재산의 보유. 보유란 말은 소유란 말과 같은 말이니까 소유한 자. 그리고 사실과세를 택하니까 앞에다 붙여요. 사실상 소유자. 그리고 재산세는 몇 년마다 징수합니다. 몇 년마다 징수하니까 어느 시점에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겠다라고 법에서 날짜를 정해줘야 돼요. 정했다 뜻으로서 있는 단어는 기준. 날로 정하니까 기준일. 며칠로 정했냐면 6월 1일. 자, 여기에서 기억하세요. 기억하실 것으로서 재산세에서 날짜에 관련된 단어가 나온다면 기준일 이 단어만 나와요. 다른 단어 나오면 틀려요. 납부 개시 틀려요. 한번 볼까요? 아까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부 기간은요, 7월 16일부터 7월 31일이었죠. 그랬으니까 납부 개시는요 7월 16일이에요. 어때요? 틀렸겠죠? 또다시 앞에서 배웠던 내용으로서 고지서 발부는 납부 개시 5일 전까지 한다. 이랬었죠. 그러면 고지서는 언제 나가는 거예요? 7월 달에 고지서 나가죠. 7월 달에 고지서 나가니까 납세 의무자는 6월 달에서 정하고 나가야 돼요. 당연하잖아요.
전달에서 납세음자를 정해야 7월 달에 고지서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며칠이에요? 6월 1일. 됐죠? 이제 숫자 나온지 아시겠죠? 숫자가 이런 연유로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6월 달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는 것은요. 재산세에서 날짜에 관련된 단어가 나온다면 기준일 이 단어만 나온다. 다른 단어 취득일, 등기일, 납부 개시일, 사유 발생일 다 나오지 못해요. 당연하겠죠. 고지서가 7월 달에 나가니까 납세 의무자는 그 전달에서 정해놓고 나가야 되거든. 그래서 얘가 기준일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나온 것이고, 그리고 또 소유권 변동된 연도에서 납세 의무자도 한 사람입니다. 어느 시점 한 사람? 기준일. 기준 시점에 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보죠. 6월 1일 전에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갑으로부터 을에게 소유권이 변동됐다. 이랬을 때 이때 연도의 납세자는요. 두 사람이다. 한 사람이다. 한 사람. 누구? 6월 1일 시점에 사실상 소유니까 누구 될까요? 을입니다. 이제 결과적 내용으로서 아는 것은 6월 1일 전에 잔금 지급하였다. 이렇게 문장에서 나온다면 그때 납세자는 매수인. 매수인이 납세 의무자입니다. 또다시 반대로 합시다. 반대로 해볼 때 6월 1일 후에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갑으로부터 을에게 소유권이 변동됐다. 이때 연도의 납세 의무자. 누구예요? 갑. 6월 1일쯤에서는 갑이 소유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납세 의무자. 갑은 판자죠. 6월 1일 후에 잔금 지급날짜 있으면 그때 납세자는 매도인. 또 6월 1일 날짜와 잔금 지급날짜가 같을 경우가 발생할 것 같아서 법에서 적어져요. 적어진 것은 과세 대장에 매수인을 납세 의무자로 적고, 그리고 그 납세 의무자인 매수인을 고지서 발부된다. 이렇게 납니다. 그럼 이때 같으면 누구로요? 매수인. 이제 이것도 구별하세요. 아시고요. 다시 이제 여기에서 사실상 소유자가 됐어요. 사실상 소유자. 사실상 소유자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 서류에 적어진 자를 보고 공무상 소유자 그래요. 그럼 서류에 적어진 자와 실소유자가 같았을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종 다른 경우가 있어요. 다른 경우가 어떤 경우냐? 미등기예요. 미등기 되면 서류상에 적어진 자와 실소유자가 다릅니다. 그때 미등기일 때 실소유자를 발견하기 위해서 세법은요, 가장 기본적 내용으로서 상대편을 이용해요. 상대편이 누구냐? 서류에 적어진 자예요. 서류 적어진 자, 너가 신고 좀 해줘. 이런 겁니다. 이렇게 협력을 주어져요. 신고해줬다면 사실상 소유자 판단된다. 이런 일로서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조심하실 점, 기준일로부터 10일 내에 신고입니다. 왜 여기가 기준일 나올까요? 나왔던 원인은요, 납세 의무자 언제 결정합니까? 7월달 결정합니까? 6월달 결정합니까? 6월달에서 납세 의무자 결정해줘야 7월달에 거기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얘가 납세 의무자 결정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기준일 되는 거예요. 되겠죠? 기준일로부터 10일 내에 신고로서 판단된 데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여기서 공무상 소유자가 신고 안 할 수 있어요. 이게 신고를 하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법이 또 나옵니다. 그 법 나온 것이 예외적 법률이에요. 공무상 소유자가 소유권 변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지자체 나는 서류에 적어진 너밖에 몰라. 너에게 고지서 나갈래? 이렇게 한다면 얘가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법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외적 내용은 예외적 관련 단어가 있어야 그 상황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공무상 소유자라는 말이 나오려면요, 앞에가 꼭 어떤 말이 있었냐면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 말이 있어야 돼요. 이 말이 없는 상태에서 공무상 소유 나왔으면 그건 틀린 거예요. 되겠습니까? 여기다 내용이 한 문장으로서 몇 줄이냐면요, 이게
석줄이에요. 자, 보세요. 3페이지 오른쪽에 이 가로에서 예외 나오죠. 예외에서 첫 번째 화살표. 공무상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 변동되었음에도 이를 흉가하지 아니하여. 흉가하지 아니하여 이 말 나왔죠. 이 말 나왔으니까 끝말 뭘까요? 공무상 소유자. 요 두 구절만 알았으면 그 한 문장으로서 석줄은 암기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화살표. 공무상에 개인명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공무상 소유자가 종중소유물 흉가하지 아니한 때 어떤 말 나왔어요? 흉가하지 아니하여. 이 말 나오니까 끝말 뭐였어요? 공무상 소유자.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요 두 구절만 알았으면 거기에 대한 이유로서 각 문장마다의 석줄식은 다 외운 게 된 겁니다. 좋죠?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대한 내용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